안녕하십니까. RBS 농정브리핑 김성민입니다. 오늘부터 농어촌 방송은 농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모아 점검하고 국민과 농업인 시각에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농어촌 방송은 국내 유일의 농어촌 전문 방송입니다. RBS 농정 브리핑 시간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정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축산신문의 안희경 기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농민들 마음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 주 굉장히 춥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고 네. 그랬는데 특히 우리 한미 FTA 협상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돼서 새롭게 부각된 얘기인데요. 우리 농민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가지고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미 FTA 지금 협상 어떤 진행상은 어떠신지요? 네, 한마디로 좀 말하자면요. 농심 달래기에 나선 정부, 네. 또 FTA 폐기로 맞선 농민, 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좀 더 자자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FTA 폐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입니다. 네. 다음 달 1일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 앞두고 있습니다. 농축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22일 열렸는데요. 정부와 농업계는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아하. 역시 1차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네. 아니면 농업 분야에 치명타를 가한 기존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아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는요, 농축산 분야에 추가 시장 개방 없다. 이렇게 네.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이게 1차나 시작할 때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우리는 FTA 협상 없다.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속된 말로 압력에 굴복해서 이렇게 협상에 응했다고 그러는데 압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 간의 어떠한 이익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FTA가 미국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은 미국도 뭔가 얻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알려지기는 사실 농업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쪽은 농업 쪽에서 뭔가 더 양보를 얻어낼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쪽에서는 절대 추가 개방은 없다. 이래서 현상 유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계는 더 나아가서 이건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간극이 크고 있는데요. 네. 그럼 소위 그러면 우리 한미 FTA가 이행되면 우리 농축산업계는 피해가 얼마나 지금 수준되고 있습니까? 흔히들 FTA를 얘기하면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에 주목하기 네. 마련입니다. 농축산업계에 과연 얼마나 피해가 될 것인가, 그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반도체나 이쪽에 좀 네. 중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한미 FTA 이행 기간이 경과되면요, 관세 철폐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 농경연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예. 한미 FTA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97.9%입니다. 네, 거의 크네요. 100%에 예. 가깝죠. 예.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생산과 자급률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미 FTA로 관세가 계속 철폐가 되면요, 한 번에 철폐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가 그렇듯이 연차적으로 철폐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거의 0%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관세가 없어진다는 그럴 뜻이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이제 때문에 프리 트레이드 FTA의 그렇습니다. 취지겠죠. 네, 지금 그 한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우. 현재 관세가 40%보다 10% 내려간 30%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피해액이 3,969억 원입니다. 오, 10% 예. 내려갔을 때 3,969억 원이라는 거죠. 크네요. 그럼 15년 후에 관세가 0%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1조 3,99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하. 양돈으로만 따지면요, 10년간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축산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도 농업계에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과 기간을 둔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기간 동안 관세가 내려가서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자. 뭐 이런 이제 취지이긴 한데 우리 농업 입장에서는 그 이제 경쟁력 갖추기도 좀 어렵고 그 사이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당히 이런 그 갈등이나 간극이 큰데 지금 농민단체들은 뭐 좀 격앙돼 있겠네요. 네, 격양돼 있기도 하고 원천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얘기가 다시 나오자마자 뭐 재점화를 하느냐, 어떤 재논의를 위한 뭐 거점들을 좀 마련하느냐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폐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을 갖추고 뭐 시장 개방화 시대에는 뭐 산업 자체가 자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산업을 보호하기는 것을 떠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또 그리고 그 산업의 규모도 다르고요. 산업의 방식도 다릅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소를 키우는 이제 한우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육용소의 경우에는 미국은 그 규모도 다르고요. 생산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라는 새로운 품종으로 지금 시장 뭐 개방에 앞서고는 있지만 뭐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업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안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과의 경쟁이 더 안 되니까는 더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 거고 또 일부 그 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것은 좀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가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편에서 보면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농업만 가지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것만은 틀림없고 또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정부나 또 국민들이 조금 물러서서 우리 농업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업 예산이 지금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요. 사실 법상으로는 12월 3일 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의 여러 가지 3당 간의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엉켜 있는데요. 곧 이번 주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농업에서는 어떻게 진전을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국회에 다녀왔는데 네. 국회의원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한 번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워낙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넘긴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은 14조 4,940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요 53억 원 증액했습니다. 0.04%입니다. 세 발의 피네요. 거의 증액 안 했다고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농해수위에서 내년도 농식분부 소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6% 증액했습니다. 16%면 2조 3,320억 원인데요. 네, 2조 3천억. 상당히 네. 큰 규모네요. 그렇죠. 0.04%를 증액한 농식품부에 16%를 증액해라라고 네. 요구를 한 거죠, 사실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너무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농민 단체를 포함한 농업계에서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처음 편성될 때 예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정부 부처 행정부에서 소위 농림부에서 편성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편성을 해서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하고 그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넘긴 돈이 겨우 작년 대비 53억만 늘었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16% 2조 3천억 규모를 더 늘려달라. 상당히 사실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게 뭐 우리 안 기자의 감으로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농업 기자니까 네. 아무래도 늘어나길 바랍니다. 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김영건 의원이 발의하신 지금 과일 간식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농업 예산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늘어나기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쌀 관련해서 쌀 직불금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농업계를 포함한 농민단체 전부가 좀 합심을 해서 싸운다면
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쌀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이랑 몇 분이랑 통화도 해보고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쌀 직불금 예산으로 1조 4,900원이 이제 900억 원이 엄청난 돈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근데 쌀값이 작년도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그 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쌀값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불금 예산이 지금 추정으로는 한 8천억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결국 불용이 될 예산이죠. 그럼 이제 그 돈을 다른 데에서 이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증액 요청한 2조 3천억 중에서 그게 증액이 된 만큼 이쪽 쌀 직불금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결국 규모가 결정이 되게 돼 있는 구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쌀 관련해서는 여러 당국이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희경 기자의 이 바람처럼 우리 농업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농식품부 당국자나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좀 알차게 쓰여서 국회나 국민들에게 농업 예산 늘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쌀값이 커피값 한 잔이면 쌀 몇 끼를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쌀은 우리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쌀값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쌀값 회복세 이어가면서 15만 3천 원 선 돌파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5만 3,12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5일자에 따르면요, 15만 2,224원이었거든요. 네. 10일 만에 0.6%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쌀값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게 많지 않은데요. 0.06%뭐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10일 만에 900원이 오른 겁니다. 아하, 네. 예. 이번 가격은 농경연이 전망한 올 수학기 평균 쌀값을 뛰어넘은 것인데요. 네. 보통 농경연이 약간 보수적으로 가격을 잡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농경연은 올해 수학기 쌀값을 80kg 한 가마당 평균 15만 2,800원 전망했었습니다. 이미 324원 초과한 상황이고요. 12월로 가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쌀값이라는 게 쌀이 추수가 이제 9월, 10월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뭐 당경기 또 수확기 이렇게 네네네.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이때쯤이면 오르는 건가요? 올해 햅쌀은요, 출하 이후에도 쌀값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쌀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상승폭이 좀 미미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구곡이 신곡으로 전환, 구곡에 뭐 아시겠지만 옛날 이제 작년 쌀이죠. 그렇죠. 네. 작년 쌀이고요. 이제 새로 햅쌀로 전환된 이후에 첫 가격이 10월 5일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첫 가격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13.2%의 상승률 기록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전년보다는 이미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열흘 만에 또 0.06%가 오른 거죠. 네. 11월 5일자에 0.7%가 오르면서 15일자에도 0.6%가 오르는 등 계속적으로 쌀값 상승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쌀값 올랐다는 그 표정이 우리 안 기자는 굉장히 밝네요. 네, 저는 뭐 사실 주부이기 때문에 쌀값이 오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쌀값 0.06% 이게 80kg 한 가마당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로 반영되는데 시간 더 걸립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농민들이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 노동력을 생각한다면 뭐 이 정도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업 기자로서 또 주부로서 항상 간극이 있는데요. 기사를 쓸 때는 아무래도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또 장을 볼 때는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농산물을 사 먹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농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쌀값은 사실 우리 농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소득원이고 또 중요한 어떤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이제 쌀값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그 비축도 하고 또 이래서 많이 가격을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불금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소득을 떠받치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돈이
한 2만 원 정도 올라가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건 결국 소비자의 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쌀값이 올라도 사실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소비자들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쌀값도 오르고 소득도 오르고 또 우리 소비자도 즐거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에는 다원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요새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서명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 소식도 좀 한번 전해 주시죠. 네, 농업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농업은 뭐 식량을 생산하는 가치 외에도 뭐 농촌을 지키고 또 생명산업을 지키는 그런 가치가 있다.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취지로 1,000만 명 서명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매주 기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했냐 이게 뭐 이슈가 될 정도인데요. 아하. 내부적으로는 사실 뭐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네. 예,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끝을 보고 볼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 일반 기업들이 이제 서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농협 조직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동참을 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 네. 뭐 이런 취지들이 이제 국민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헌법 가치, 아니, 헌법에 반영되는 농업의 가치, 소위 이제 다원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촌에 가면은 이제, 경치도 좋고, 또 좀 쌀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렇게 물도 담아서 이제 수자원도 보호하고, 홍수도 방지하고, 뭐 또 이게 CO2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공기도, 정화하고, 환경 정화도 있고요. 뭐 이런 것을 이제 다원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축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제가 들은, 그 정보나 어떤 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거 조금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럼 축산업은 다원적 가치가 없는 것이냐? 없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농업의 어떤, 그 분야별 또 그 품목 간에 어떤 그런 것이 동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일부 그런 얘기도 들린다는데 혹시 또 축산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축산업계에서는 별다른 어떤 그런 입장 표명이나 그런 그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까? 네, 축산에서는 아무래도 축산 분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료를 전량 수입하고 그런 다음에 생물을 키워서 판매를 한 후에 나온 사료, 이제 그 가축 분뇨가 이 땅에 버려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량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극양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는 자연순환 농법이라고 해서요. 다시 땅에 뿌려지면서 다시 자원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가축 분뇨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땅에서 어쨌든 생산한 고기와 생산물, 축산물을 먹어야 한다면 그걸 반드시 해결해가지고 가치, 다원적 가치에 합류하는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량 수입을 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 축산업을 포함한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의 경우에도 이제 자연적 가치나 어떤 자연 보호 또 어떤 공기 정화 이런 기능은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농업을 지켜온 한 축이고 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어떠한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또 소비자 입장에서 같이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원적 가치가 현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그런 다원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어떤 경영이 되도록 농업인 스스로도 노력하고 정부가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한 말씀을 조금만 더 네네, 보태자면 사실 축산물의 이 생산물들을 키우기 전에 뭐 젖소나 돼지는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광 목장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뭐 젖소를 직접 만지거나 젖을 직접 짜는 관광 목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농업에서 생각하는 뭐 별을 보고 뭐 키우는 수확물을 보는 것과는 달리 움직이는 생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뭐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새로운 또 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가치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서재는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연구를 좀 해서 네네. 다원적 가치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농협이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식품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 업무 아니냐.
또 그런 가치 아니냐 해서 일부 그런 것에 대한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하든 우리 농업의 가치를 국민이 이해하고 소비자가 공감을 표시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어떤 가치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그러한 농업, 그러한 축산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농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농협 참 말이 많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농업의 역할도 아주 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최대 농업 조직이면서도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직 개편 같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협을 개편하자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매번 정부에서 조직을 개편하긴 했지만 뭐 이렇다 할 걸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엔 농협경제지주가 네.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연합부를 신설했는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 거대한 모토가 산지유통 활성화입니다. 아하. 농협경제지주는 쉽게 말하면 그 농협에서 금융,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은행 사업 외에 농업을 도와주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인 경제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산지유통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자. 이걸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다는 거죠. 네. 그 23일 날 이사회 열렸습니다. 2018년 경제지주 조직 개편 및 인력 운용안을 의결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 경제지주 조직은 현행 대비 한 분사는 하나가 늘어납니다. 예, 분사, 자회사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부 1국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본부는 6개가 되고요. 16부 1국으로 개편됩니다. 네. 근데 뭐 이 부서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뭐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품목연합부를 신설해서 산지유통 개혁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품목 중심의 연합회를 육성해서 마케팅 보도화하겠다. 뭐 이런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좀 발맞춰서 조직을 개편한 것 같습니다. 또 회원경제지원본부가 조합 경제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담본부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좀 더 쫀쫀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농협 얘기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농정부총리 AI 얘기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 이제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활 또 평창 올림픽을 두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뭐 좀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AI가 전북 고창 유경오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한 종류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네요. 네, 이 뭐 계열과 뭐 혈청 네. 방법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고병원성 AI 중에 뭐 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고창 지역에는 발생 농장 잔존물 처리와 뭐 가금 농장 및 종사자의 이동 중지 명령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뭐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좀 봤더니요. 그 20일 0시부터는 전국 단위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내려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27일 기준으로요. 총 39건 발생했는데요. 음성 판정이 난 7건은 제외된 수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유경오리냐, 우리가 먹는 오리나 닭이냐, 그건 아니고요. 철새 분변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창이나 순천 지역에서는 방역 지역 예찰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별도의 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농업인들에게도 차단 방역이 최선이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차단 방역에 지금 열의를 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AI 문제는 우리 이 동계올림픽이 올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 지역에는 제발 일어나지 않겠다는 안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정부도 이 점 신경을 써줘서 이렇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정브리핑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우리 안희경 기자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 우리 국민의 짐이 아니고 또 국민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RBS 농정브리핑 오늘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농사철은 끝났습니다만 농정은 바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농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